단원이 바뀌었죠. 집합에서 명제로 이제 단원이 바뀌었는데 집합과 명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명제 문제 풀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집합화, 집합 좀 바꿔놓고 그 집합에 대한 내용을 접목시켜서 명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집합 배우고 나서 바로 명제를 이어서 배우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 생각하시면 돼요. 명제가 뭐냐면 나와 있죠.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수학적으로 명제라 불러요. 이런 겁니다. 명제입니까? 그러면 명제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저거 맞네? 이거 틀렸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 다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의문문, 감탄문 뭐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거는 명제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날씨 참 좋다. 이걸 참거짓을 구분하는 문제는 아니잖아. 오늘 날씨 참 좋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오늘 날씨가 뭐가 좋냐?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 맞다 틀렸다를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은 명제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보통 명제는 알파벳 소문자로 보통 나타낸다는데 이건 좀 뒤에 배워야 돼요. 뒤에 이제 조건을 배우고 나면 그때 나오는 얘기니까. 그 다음 4는 2의 배수이다. 그렇죠. 맞잖아. 맞단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이 자체가 명제라는 뜻이에요. 3은 짝수이다? 틀렸잖아. 틀렸단 말이 나왔으면 이것도 명제인 거예요. 다만 위에는 참인 명제, 아래는 거짓인 명제, 이렇게 명제 이름을 참거짓으로 같이 불러줄 뿐이지 명제는 맞습니다. 근데 100은 큰 수이다. 알 수 없죠. 크다 작다의 기준이 지금 여기 모호하기 때문에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뭐 이런 단어들, 정의, 수학하다 말고 웬 정의 이름을 할 때 그 정의가 아니고 여기는 정의는 간단히 말하면 뜻, 진리 이런 겁니다. 그 용어와 말하는 뜻, 정삼각형, 정사각형의 정의, 정사각형의 뜻, 네 개의 변의 길이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게 정사각형, 그게 정의예요. 그 다음에 증명,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그게 왜 맞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왜 맞는지를 밝히는 과정, 증명. 그리고 참인 명제, 참으로 된 명제, 그러니까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참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걸 정리. 흔히 말하는 정리는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이 성질을 말해요. 그 단어가 갖는 성질. 정삼각형의 성질. 그럼 세 변길이 모두 같죠. 세 내각이 모두 60이에요. 근데 뭐 정삼각형 말고 정사각형을 합시다. 정사각형의 성질. 그럼 정사각형의 정의는 네 변길이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인 사각형. 이게 정사각형. 그럼 성질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으면 그 대각선 길이는 서로 같아진다. 이게 성질이에요. 정의로 파생되어 있는 성질. 그게 정리. 근데 정의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뜻이니까.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뜻이니까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정리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를 밝히겠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거잖아. 야, 네 이름이 뭐야? 김태훈이요? 근데 왜? 너 왜 김태훈이야? 이건 웃긴 질문이잖아. 아니, 김태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건데 왜 김태훈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같은 거는 이 설명상 보면 이게 딱 수학적으로 이으라는 게 아니고 느낌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이름을 얘기할 때는 보통 그건 정의입니다. 근데 그래 네가 김태훈이야? 이건 정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고 묻는 거는 멍청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정사각형은 네 변 길이와 네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 왜요? 이건 멍청한 질문이라고.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네가 김태훈이야? 근데 네가 그렇게 착하다며? 네가 끄떡대면 어떻게 하나 인마.
그때는 이래야지. 뒤에 있는 애도 비웃고 있잖아 지금. 네가 선생님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냥 그래 그래도 그나마 겸손은 하네 이럴 줄 알았더니 저 새끼 봐라 저지랄이다 이런 소리 그런 소리 듣고 싶어? 약간 그럴 때 모른 척하는 거야. 근데 너 착하다며 그러면 왜 착한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야 태훈이는 이래서 이러니 이태훈이는 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착한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태훈이는 착해. 그런데 그래 알았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야. 왜 착한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왜 착한데? 내가 보면 굉장히 너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너 왜 착한 거지? 나는 이래. 아 그렇구나. 나는 김태훈이야. 이건 받아. 그렇구나. 그런 거고. 그래서 정의는 증명하지 않고 정리는 증명을 통해서 왜 참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일단 용어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문제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이 푸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 조건과 진리집합. 잠깐만 내가 지금 이게 조건과 진리집합. 조건이란 말이 앞으로 명제 쓸 때 자주 나올 겁니다. 무슨 조건.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정해지는 식이나 문장. 그게 조건이다. 예를 든다면 x 플러스 1은 4. 명제인가요? 저 상태로는 명제가 아니죠. 그러면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 근데 이건 x가 3이 들어가면 참이 되긴 하는데 3이 아닌 값이 들어가면 이건 거짓이잖아. 근데 저 x에 뭐가 들어갈 줄 알아? 3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저 상태에서는 명제라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이런 식이나 문장을 앞으로는 조건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진리집합. 전체 집합 이후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못 알아듣겠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있죠?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예.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 문장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를 물어본다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2의 약수 1, 2 걔네들은 4의 약수 1, 2, 4이다.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라 말할 수 있다. 네? 참이라고? 참이죠. 물어봤잖아. 참이라고? 그럼 네 참이에요. 이런데도 아니요. 금방 또 태세 변환. 이럴 때 보세요. 이면이라는 이 문장의 접속사를 앞에 기준에서 보면 2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하나의 집합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 갑자기 집합 배우잖아요. 2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1, 2 그렇지 않나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2의 약수라는 원소를 갖는 그러를 원소로 갖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이게 진리집합이에요.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4의 약수이다. 그럼 4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1, 2, 4.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이거를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진리집합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걔를 진리집합이라 말한다. 이걸 왜 배우지 근데? 선생님 진리집합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좀 이따가 하실 텐데 명제 참 거짓을 판단할 때 이 진리집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단어 자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참고 문짝수를 포함하는 조건은 뭐 px, qx, rx 이런 형태로 조건을 쓴다는 얘기죠. x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식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x를 생략하고 pqr로 쓰기도 한다. 1번 x는 짝수이다. 아까 말했죠. x가 2면 참이지만 뭐 3 같은 거짓이니까 이거는 조건에 해당한다. 명제로 보기 어렵다. 전제집합 1, 2, 3, 4, 5에서 x는 짝수이다.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이 안에서 짝수로 만들어지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2, 4. 이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된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진리집합. 일단 단어의 뜻을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뭐 여기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풀어드리고 싶은데 막상 마땅히 뭐 이렇게 풀어드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푸셔도 충분한 문제인 것 같고. 자, 다음. 자, 또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부정.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앞쪽에서 혹시 여러분이 수학 상할 때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배운 적이 있어요. 물론 교과서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일반 교재에는 이 단어가 나오죠. 교재마다 다 있어요. 부정방정식. 근데 학교 시험에는 안 나왔던 이유가 교재 자체, 여러분 교과 자체에 이 단어를 언급하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따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다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는 부정방정식. 근데 이 부정방정식 할 때 이 부정과 지금 우리가 명제에서 말하는 명제 부정은 이게 한글로 보면 단어가 똑같은데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결론은 간단히 말하면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뭐죠? x 플러스 y는 1. 다음을 만족하는 해가 몇 개입니까? 그럼 무수히 많죠. 이 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상을 실수 범위로 확장하게 되면 무수히 많아집니다.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해가 너무 많아서 해를 몇 개로 정할 수 없는 방정식. 보통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때는 부정방정식 형태가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말 그대로 틀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다. 부정한다는 뜻이죠. 그게 아니야.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얘가 명제에서는 부정입니다. 그래서 단어 쓰이면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단어가 의미가 틀리다는 거죠. 그럼 조건 조건을 아까 뭐 소문자로 쓴다고 했으니까 조건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라는 한글식 표현을 P의 부정이라 말하며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뭐라 읽어야 되죠? 그러면 not P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not P. P가 아니다. 물결 P라고 읽지 않고 not P라고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할 때는 not P라고 읽으시면 돼요. P가 아니다 라는 줄임말이죠. 1번 not P의 부정은 P이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P가 아닌 것에 또 아닌 것. P. 이거 우리가 앞쪽에서 집합할 때 비슷한 거 배웠는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얘랑 집합에서 좀 비슷한 느낌의 거를 배운 적이 있는데 P가 아니다. 집합 P가 아니다. P의 여집합. not은 집합에서 여집합과 같은 느낌인데 여집합이 2개 붙었다는 얘기죠. 그럼 P가 되잖아요. 이렇게. 집합 성질할 때 배웠죠? 여집합 2개 붙으면 없어진다. 그런 거랑 비슷하죠. not이 2번 붙으면 not이 없어지고 그냥 P만 남습니다.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2가 3, 참. 그럼 1 더하기 2는 3이 아니다. 이건 거짓이기 당연히. 하나가 맞는데 그걸 부정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거짓이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죠. P가 거짓이에요? 그럼 거짓을 부정하면 당연히 참이 되겠죠. 3번 전체 집합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할 때 not P의 진리집합은 아까 말했던 거죠. P가 아닌 것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제 P 땡땡. 지금 P 땡땡이 뭐죠? 그러면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P라는 조건에 대한 설명. P라는 조건은 2는 짝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조건인 거죠. 2는 짝수입니다. 얘를 부정하게 되면 2는 짝수가 아닙니다. 근데 짝수가 아닌 거면 보통 일반적으로 홀수인 거죠. 왜냐면 숫자는 홀짝으로 구분한다면 짝수가 아닙니다. 홀수입니다. 그럼 2는 짝수입니다. 참. 그걸 부정. 2는 짝수 아닙니다. 그럼 거짓. 당연히 그런 말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잘 이해하실 테고. 부정의 다른 표현이 뒤에 나오나요? 네, 여기 나오네요. 근데 이쪽에 있는 문제도 역시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뭐 마땅히 풀어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부정의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8까지 그거 말고는 원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 2, 3, 4, 5, 6, 7, 8. 자, 이 조건 x는 홀수이다. 그 조건의 부정, 홀수의 부정은 짝수죠.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진리집합을 찾으면 돼요. 그럼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 짝수집합인 거니까 이 문제는 따라서 빈칸을 채워야 돼서 또 여러분 빈칸 채우려면 또 헷갈릴 수도 있어서 써드릴 만한 문제도 아닌데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이 집합은 1, 2, 3, 4, 5, 6, 7, 8이 되고요. x는 홀수이다. 이 조건을 부정하라잖아. 그럼 이 조건을 만약 내가 p라고 부른다면 나 p는 x는 홀수가 아니다. 짝수이다. 그럼 p 이건 소문자 p고 얘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집합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쓰잖아요. 조건은 소문자, 명제는 소문자, 그 다음에 집합은 대문자. 그럼 라지 p, p의 진리집합은 홀수 쓰면 되니까 1, 3, 5, 7까지만 쓰시면 되고 뒷끝에 8까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나 p, p가 아닌 것들의 모임, p의 여집합은 2, 4, 6, 8. 근데 지금 문제는 저 조건의 부정이 뭐죠? 나 p. 거기에 진리집합이니까 네, 이걸 답으로 쓰시면 된다. 나머지는 중간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간까지 잘 메꿔 넣으시면 되고. 물론 밑에 있는 문제 풀 때는 이게 중간 과정까지 쓸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뭐 이거를 알면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 푸실 때는 뭐 이렇게 좀 빈칸 채우듯이 일일이 다 하실 필요 없고 그냥 x는 8의 약수. 그럼 저게 부정이면 8의 약수가 아닌 것. 그럼 1, 2, 4, 8 빼고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있는 집합을 쓰시면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되겠죠. 네. 네. 아, 이런 거. 이게 헷갈리면, 이게 뭐라고 써야 되지? 헷갈리면 그냥 아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1번, 39번. x는 음수이다. 음수가 아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 조건에 부정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x는 음수가 아니다. 음수가 아니면 뭐죠? 뭐 너무 바뀌려고 하지 말고 애매하면 그냥 아니라고 붙이시고 정확히 쓸 수 있으면 정확히 써주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정확히 쓸 수는 있어요. x가 음수가 아니다? 그럼 x는 0 또는 양수이다. 이렇게 쓰시면 음수의 부정이 되긴 하는데 그냥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8의 배수이다. 아니다. 정수이다. 아니다. 4이다. 4 아니다. 작다? 작다의 부정은 크다 아니야. 크거나 같다. 작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가 부정입니다. x는 1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크다의 부정은 작다가 아니야. 크지 않다. x는 10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쓰셔야죠. 그러면 반대로 좌변식이 우변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부정은 작다. 등호 있으면 등호 떼면 되고 등호 없으면 등호 붙이시면 됩니다. 부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초점 없이 또 고개만. 좀 전에 이 모습이 그 아버지들 차 위에 보면 이렇게 강아지들 대가리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의미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보였어. 그건 귀엽기라도 하지. 넌 뭐야? 자, 여기 이제 나오는데, 부정이라는 좀 전에 풀었던 연습 문제에 대한 좀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풀다 보면, 저거의 부정은 뭐라고 써야 되지? 라고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책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한 거냐면, 또는의 부정은, 여기 이제 부정이라는 단어인데 좀 많이 안 나와 있는데, 부정의 종류라고 할까요? 종류를 말해 봅시다. 아까 했던 거예요. 크다의 부정은 작다가 아닙니다.
네, 크지 않다요. 크지 않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그렇지, 작거나 같다. 혹은 뭐 이하 이런 말로 많이 쓰죠. 마찬가지로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주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지금 여기 나왔던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에요. 예 또는 예. 얘도 괜찮고 쟤도 괜찮고 그 부정은 전부 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거 중에 뭐 그런 말 있어요. 여기 있는 반 학생들은 이번 수학시험을 모두 100점 받았다의 부정이 뭘까요? 이 5명은 수학시험을 모두 100점 받았다의 부정이 뭘까? 저게 맞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모두 100점 받았다의 부정은 모두 100점 받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만 붙이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라는 개념이 모두와 같은 개념이죠. 예, 제, 예, 그리고, 뭐, 전부 다 이런 느낌인데 모두의 부정은 모두 그렇지 않다가 아니고 또는이에요. 내가 말한 거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거든. 단 한 명도 역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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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이 말의 부정은 누군가에서 100점 안 받으면 내 말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5명 중 누군가는 100점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이런 표현들이죠. 그런데 부정을 얘기할 때 이 또는이라는 게 앞쪽에 집합할 때 썼죠. 집합에 우리가 그 집합을 표현할 때 문장을 가지고 집합화해서 풀 때 이 또는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게 합집합이에요. 그리고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게 이제 교집합이었죠. 그래서 조건에서 라는 뜻은 명제에서 라는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명제에서는 P 또는 Q라는 거를 집합에서는 P 합집합 Q. 여기는 소문자, 얘는 대문자. 집합은 대문자로 쓰고 있으니까. P 그리고 Q. 그리고는 교집합이니까 라지 P, 라지 Q, 가운데 교집합. 그럼 얘를 부정하게 되면 P 또는 Q의 부정은 P 또는 Q의 부정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P 또는 Q 전체 부정치하겠다. 그리고 P 그리고 Q 얘 부정을 취하시고 그러면 이 전체에 낫기어를 붙여요. 됐니? 그쵸? 네. 그 얘를 집합화하게 되면 P 또는 Q P 합집합 Q. 근데 아니다. 이 합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죠. 여집합. P 합집합 Q의 원소가 아니다. P 그리고 Q 얘를 집합화하면 P 교집합 Q. 근데 그게 아니다. 아니다. 부정은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드모르간 법칙이잖아.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드모르간 법칙 배웠지 않나요? 드모르간 법칙. 여집합이 내려와서 P와 Q에 하나씩 붙는데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반대로 교집합으로. 여집합이 이렇게 분배돼서 내려오듯이 내려오고 나면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반대로 합집합으로.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죠. 이해됐나요? 괜찮죠?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이것. 낫이 분배되는 겁니다. 여기 여집합이 분배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이건 지금 집합이잖아. 이걸 명제화하게 되면 P의 여집합, 나 P. Q의 여집합, 나 Q. 명제로 바꾼 겁니다. 교집합은 명제에서는 그리고. 나 P의 여집합, 나 P. Q의 여집합, 나 Q. 합집합은 또는.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얘예요. 부정하니까 P의 부정, 나 P, Q의 부정, 나 Q, 또는의 부정,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P 그리고 Q의 부정은 P의 부정, 나 P, Q의 부정, 나 Q, 그리고의 부정, 또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단어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말한 대로 중간 과정을 거쳐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P 또는 Q 집합 이렇고 그 집합의 부정 P 합집합 Q의 부정 여집합 드모르간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 나 P Q의 여집합 나 Q 교집합 그리고 보니 얘 부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not 붙이고 not 붙이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이것도 역시나 받아들이시고 이해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두 문제만 해볼게요. 전체 집합 8 이하의 자연수 중에 조건 P 또는 Q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P 또는 Q, 라지 P, 라지 Q의 또는 합집합을 구하라는 뜻이죠. 근데 전체 집합 자체가 자연수예요. 근데 P는, Q는 이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이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자연수인 겁니다. 원소가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조건 P의 진리 집합은 2 이상 6 이하의 자연수니까 2, 3, 4, 5, 6. 이 조건에 무조건 원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집합이 자연수였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부분 집합을 자연수로 쓴 것 뿐이지 이게 자연수라는 말이 없으면 함부로 2, 3, 4, 5, 6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전체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2 이상 6 이하의 모든 실수값. 얘는 답이 자연수만 골라내는 거니까 그 중에 자연수. 그럼 얘는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P 합집합 Q 이 집합과 이 집합의 원소를 다 섞어라. 섞어서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쓴다.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 P 또는 Q는 이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진리 집합이므로 조건 P 또는 Q의 숫자를 떠올릴 때는 이 숫자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2, 3, 4, 5, 6, 7 중에 하나가 있구나.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죠. 소수이다. 라지 P 저기 안에는 소수 2, 3, 5, 7 4의 배수 4, 8 합집합 또는 이었으니까 P 합집합 Q 2, 3, 4, 5, 7, 8 이렇다. 이게 P 또는 Q의 원소들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엔 그리고니까요. 교집합 찾으시면 됩니다. 네, 합집합과 교집합의 차이점이니까 뭐 문제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참고지. 빨리 설명해야 되겠는데? 수업이 너무 늦어졌는데? 자, 여기서는 또 뭐를 배우냐면 수학적 기호를 배우시는 겁니다. 갑자기 화살표가 나오죠. 화살표가 뭡니까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명제를 보통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P이면 P가 뭐냐면 조건이에요. 아까 말한 4의 2의 약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때 뭐이면 뭐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면 앞에 있는 얘 그렇다고 하자라는 거죠.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2의 약수가 있다고 치자. 그럼 걔네는 4의 약수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P이면 할 때 얘는 뭐뭐라고 치자라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얘가 되는 거니? 이게 결론이에요. P이면 Q이다.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 이면 뒤에 있는 게 결론이고 근데 항상 문장이 이렇게 이쁘장하게 P면 Q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늘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럼 가정과 결론을 구분할 때 가정이 구분되면 결론은 저절로 구분이 되는 거긴 한데 가정이라는 조건들은 보통 어떨 때 많이 나오면 뭐뭐이면 그리고 이 뭐뭐가 가정이에요. 혹은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주어를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이의 약수는 사의 약수이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면 앞에 있는 거 혹은 은는이가 앞에 있는 얘네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을 때요. 뭐뭐 하기, 뭐뭐 당연히 이다 부터 뭐뭐 이다. 그럼 이 뭐뭐가 결론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한, 이런 말들 앞에 있는 뭐뭐는 전부 다 결론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의 약수는 사의 약수이다. 이 말이 나오면 여기 아까 말했던 는 앞에 있는 얘네가 가정이 되고, 이거 결론이 되는 게 너무 명확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잘 안 줄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 문장을 이렇게 안 주고 사의 약수이기 위한 이의 약수,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앞에 있는 걸 문장을 읽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게 가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게 섣부르게 가정이라 말하면 안 되고 얘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럼 실제로 이 문장을 가정 결론 위치에 맞춰서 정확히 쓰게 되면 이의 약수이면, 여기 써놓은 거 이거예요. 이의 약수는 사의 약수이다. 이게 정확한 문장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가만히 있어, 얘가 앞에 있으니까 가정이라고 봐야 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착각이 되게 되면 지금 써드렸던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뭐뭐이면,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주어로 쓸 때는 그 앞에 있는 뭐뭐가 다 가정이 되는 거고, 뭐뭐이다, 뭐뭐하기 위한,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것들이 전부 다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가정 결론의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쓰다 보니, 이거는 다 쓰셨을 테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건 어쨌든 한글이잖아. 이 한글식 표현을, 이 한글식 표현을 좀 더 수학적으로 쓰고 싶어요. 우리는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 Q가 왜 이렇게 쓰냐면, 보통 Q는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근데 쓰다 보면 이게 수학적으로 구랑, 책에서는 Q랑 구가 잘 구분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쓸 때는 Q랑 구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 Q의 필기체가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그 필기체 모양을 따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럼 P2면 Q이다. 이 화살표가 하나만 적용된 거는 이게 명제로서는 명제를 표현한 겁니다. P2면 Q이다. 알겠죠? 근데 아직 뭐를 안 했냐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진 않은 거예요. 명제는 확실해. P면 Q이다. 명제입니다. 가정이면 결론입니다. 라고 가정, 결론 구분해서 썼다는 뜻이죠. 앞에 있는 얘가 가정이에요. 화살표에서 보내는 쪽이 가정, 받는 쪽이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근데 혹시 이걸 내가 어차피 뒤에 나올 테니까요. 그럼 이건 일반적으로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아직 참거짓이 밝히지 않았다면, 참거짓이 밝혀진 명제는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씁니까? P이면 Q이다라고 명제를 썼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 이게 참이면 그때는 어떻게 써요? 그때는 두 줄을 긋습니다. 화살표에 두 줄 그어요. 그럼 이거는 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짓일 때는 어떻게 쓰죠? 거짓은 참의 부정이잖아요.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P면 Q에다가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두 줄 짝대기에, 두 줄에다가 짝대기 그시면 이거는 거짓인 명제를 표현하는 수학적 기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는 조건 P,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이건 앞에서 배운 거죠. 진리집합을 조건의 대문자 형태로 써서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진리집합. 근데 P가 Q이면 Q다는 참,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분집합이죠. 그러면 거짓.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건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볼게요. 2의 약수 2면 4의 약수이다. 우리가 좀 전에 증명은 아니고 우리가 확인했었죠.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게 참인가요? 그러면 참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참이라고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거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도 이게 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다는 뜻이죠. 이게 가정이에요. 이면 앞에 있는 가정. 이면 뒤에 있는 얘, 이다 앞에 있는 얘가 결론. 그럼 가정을 내가 만약 P라고 부르고 결론을 Q라고 부른다면 이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각각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만족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1, 2. 결론을 만족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1, 2, 4. 각각이 가정의 진리집합, 결론의 진리집합.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완전히 포함되고 있죠. 부분집합이 성립하잖아. 이렇게 되면 이 주어진 명제는 참이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집합상 이게 P, 1, 2 얘를 포함하는 집합 Q 1, 2, 4. 그러니까 P에 있는 모든 원소는 Q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거죠. P는 Q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P는 Q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천안에 산 사람이에요. 여기가 충청도야. 천안에 산 사람은 충청도민입니다. 맞는 말이란 거죠. 맞는 말이란 뜻이에요. 아, 이렇게 포함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답이 맞구나라는 거지. 근데 이걸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봤어요. 이걸 반대로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이러면 이건 참임이니까 그러면 참이 아니에요. 4의 약수, 가정의 원소 1, 2, 4. 2의 약수, 결론의 원소 1, 2. 그럼 가정이 결론에 완전히 포함됩니까? 그러면 아닌 예가 있죠. 누가 있어요? 여기 있는 4. 4는 집합 P의 원소이긴 하지만 이 4는 집합 Q의 원소가 아니므로 P의 원소 중 Q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가 존재하죠. 그럼 P가 Q에 포함된다 말할 수가 없는 예가 발생해요. 이 예를 명제에서 무슨 예라고 부르냐면 발례라고 부릅니다. P에는 포함되지만 Q에는 포함되지 않는, 가정에는 포함되지만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 달리 말하면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소, 얘를 두 글자로 발례라 불러요. 발음이 맞니? 발례? 약간 뭐 이런 느낌과 발례 이런 느낌과 비슷한데 한글을 원래 그렇게 부르지 않나? 발례 이렇게 잘 안 하잖아. 그냥 발례라고 할게요. 발례. 아셨어요? 이런 발례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결국은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그때는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밝혀내는 원소, 그게 발례가 된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책엔 없지만 물어봅시다. 이 그림을 책에 잘 그리셔야 돼요. A, B. A이면 PQ라고 합시다. 계속 PQ로 하다가 갑자기 A, B 나오면 또 헷갈리시죠? P, Q, P면 이건 소문자로 써야죠.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가 존재하는 집합은 뭘까요? 저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발레가 존재하는 집합은 뭘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발레는 뭐를 만족하고? 가정을 만족하는 원소이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소로 구성된 게 발레예요. 결국 그 원소를, 발레의 원소를 X라고 한다면, 그 X라는 원소는 가정에는 포함되어 있는 원소야. 동시에 그 X라는 원소는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예요.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이걸 집합 표현할 때, 그러니까 저번 수업 시간에 공부를 똑바로 하신 분들은 이거 그거네 라고 금방 아실 텐데, 뭐 개념 공부 똑바로 안 하시고 문제 푸는 데만 급급하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써드려도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어쩌라고? 저번 시간인가요? 저번 시간 할 때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그 집합의 연산을 할 때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합집합은 A 또는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교집합은 A 그리고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여집합은 전체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원소. 차집합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A에는 포함되지만 B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 달리 말하면 Q에는 포함되지만, Q를 만족하긴 하지만 뭔 소리야? P를 만족하긴 하지만 조건인 가정을 만족하긴 하지만 조건 중에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P의 원소이긴 해. 그리고 교집합. Q가 아닌 원소. Q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그 차집합이잖아. 여기를 말하는구나. P-Q. 얘가 발레가 존재하는 집합이, 발레가 존재하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에요. 앞으로 발레는 어디 존재합니까? 그러면 여기 P-Q에 존재합니다.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한 원소, 저기에 포함되는 게 발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거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잘 정리해서 써놓도록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집합 포함 강의를 통해서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면 참,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지 않은 원소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건 거짓. 수학은 굉장히 냉철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100개 중에 99개가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그 명제는 거짓인 거예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 100가지를 잘해. 하나 실수했어. 그러면 괜찮아. 뭐 그러래. 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좋게 평가하지만 수학을 안 그런 거예요. 100번을 잘해도 한 번 딱 틀리면 끝장이야. 끝. 넌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집합과 명제입니다. 긴 문장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는 조건제시법을 가지고 있는 집합. 수학은 긴 거 싫어해. 짧고 간단 명료하게 딱 한 방에 설명 가능한 것. 그리고 냉철하게 정확히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구분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명제. 이거 집합 명제를 잘 다루시고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수학적 예의가 좀 높은 분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해드리면,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명제는 참거짓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단원이 그거든. 참인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니까 명제에서 핵심은 참거짓 판단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명제는. 근데 명제를 보고 수학적 관계식이나 문장을 보고 이거 참인데 거짓인데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직관적 이해입니다. 굉장히 현학적으로 썼죠. 잘난 척. 쉽게 말하면 보면 알겠다는 뜻이에요. 1 더하기 2는 4. 틀렸잖아. 그게 직관적 이해입니다.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려도 시험에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답 골라낼 때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게 좀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럼 아까 말한 두 번째, 그럼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명제를 봤을 때 참거짓 판단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좀 전에 배우신 거예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네? 그러면 참.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단 하나도 존재하네? 거짓. 마지막 세 번째가 아직 안 배웠는데 대우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우명제라는 걸 좀 이따 배우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대우를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교과에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명제, 참, 거짓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이제 배우셨고요. 1번은 우리가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거고 2번을 좀 전에 배우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 대우라는 걸 배워서 어떤 문장을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우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거짓을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포함관계 있죠? 가정의 원소를 뽑으세요. 결론의 원소를 뽑으세요. 뽑은 다음에 완벽히 포함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판단하시면 되셔서 여기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모든이나 어떤. 아까 우리가 부정을 얘기할 때 이거를 얘기 안 했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부정 얘기할 때 부정의 종류 있었잖아요. 그 종류 중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아까 잠깐 말은 했었어요. 모든 학생이 100점 받았다의 부정은 모든 학생이 100점 받지 못했다가 아니고 어떤 학생은 100점 받지 못했다가 돼요. 그래서 모든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라는 뜻이고 어떤은 예외가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는 하나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게 모든이나 어떤 있는 식의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힐 때 그때는 약간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문장이 나오는데 모든 X에 대해서 P다. 모든 X라는 얘기는 예외 없이라는 뜻이죠. 예외 없는 모든 X에 대해서 P가 되려면 P가 전체 집합이면 참,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 뭔 말이지? 어떤 X에 대하여 모든이 아니고 그냥 그 중에 어떤 것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X에 대하여 그게 P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 P가 공집합이면 거짓. 뭐라는 거야? 가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못 알아듣겠는데 저거?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그냥 바로 하나 읽어볼게요. 네. 요 정도. 자, 문장에 보면 모든과 어떤이 나오는데 이게 가끔 헷갈리거든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내야 되는데 첫 번째 27번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자연수를 갖는 집합.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더 이상 고민할 원소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야. 그 중에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뜻은 이거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은 예외 없이 라는 뜻입니다. 예외 없이. 1, 2, 3, 4, 5, 6 니네 모두 다. 이 범위에 들어가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야, 니네 모두 다 예외 없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다 있죠. 왜 참인 거예요? 두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야 니네 전부 다 한 놈도 빠짐하고 다 집합해. 우리 다 왔어. 1, 2, 3, 4, 5, 6, 7, 1, 2, 3, 4, 5, 6 거기에 대해서 저기 전부에 대해서 저걸 제곱하면 저 수를 다 제곱하면 짝수이니? 아니잖아요. 2나 4나 6을 제곱하면 짝수가 되지만 나머지를 제곱하면 홀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참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 둘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모든이란 말이 붙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알고 보니 전체랑 똑같아. 이건 뭐죠?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X가 알고 보니 전체랑 똑같아? 그럼 이건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모든 X에 대하여, 모든이 붙였죠?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 알고 보니 얘랑 똑같더라. 그러면 참인 거야. 근데 모든 X에 대하여 모든이 붙었는데 예외 없이 다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를 만족하는 집합이 알고 보니 얘랑 같지를 않네. 저기 있는 숫자 중에 제곱하면 1, 2, 3, 4, 5, 6이 모두 짝수이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P가 전체랑 같지 않다는 뜻은 저 조건을 만족하는 P 중에 전체가 아닌 게 있다는 뜻은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예외 없다라고 말할 수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P가 전체다는 뜻은 예외 없다. 모두 다 성립한다 라는 느낌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 모든 P가 전체가 아니란 뜻은 여기 있는 P 중에는 전체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거를 항상 만족한다 보기는 어렵다. 얘가 늘 이 수를 만족한다 보기는 어렵다. 단 하나의 예외가 존재한다? 그러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잘 이해해보면 빠짐없이 모두 참이야. 그러면 참이에요. 모든이라는 문장이 쓰였을 때 근데 빠짐이 있어. 저게 말이 안 맞는 게 단 하나로 존재해. 그러면 거짓이다 라는 뜻이고, 얘는 어떤 X에 대하여 라는 뜻은 이걸 다 보겠다는 뜻이 아니죠. 얘 중에 아무거나 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가 돼도 되고 아니면 걔 중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거 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대해서 X는 3이다? 네. 물론 3이 아닌 것도 있죠. 여기 있는 원소 중에는 1, 2, 4, 5, 6은 3이 아닌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 문장 앞에 모든이 붙었다면 이건 거짓인 문장이에요. 모든 X는 3이다. 그럼 틀렸잖아. 예외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어떤이란 말이 붙었다는 뜻은 예외가 있어도 된다는 뜻이야. 다만 존재만 하면 돼.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가 존재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어떤이란 말은 이럴 수가 있었죠. P가 존재만 하면 돼. 원소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니까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란 뜻이에요. 뭐가 만족이면 아무라도 하나라도 만족되면 맞는 말이야 라는 뜻인데 알고 보니까 P가 공집합이네. 그러면 이 어떤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맞나요? 이거 문장을 바꿔서 어떤 X에 대하여 X는 뭐 7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X에 대해서 X는 7이다. 그 얘기는 니네 중에 혹시 7인 숫자 있어? 없잖아. 단 하나도 얘가 이 문장을 만족하는 원소가 없잖아요. 얘를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진리집합이 알고 보니 공집합이야. 그러면 이 어떤조차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책에서 말했던 이 문장이에요. 모든 X에 대하여 P가 전체면 단 하나도 예외가 없으면 모두는 성립하지만 P와 전체가 같지 않다는 뜻은 모든 예외가 모든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참이라 보기 어렵다. 어떤 P가 공집합만 아니라면 P 중에 주어져 있는 조건 중에 전체를 만족하는 원소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공집합이 아니라는 뜻은 단 하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P가 공집합이면 어떤 X도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문장은 말이 맞지 않을 것이다. 틀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부정이죠.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P가 잘 봐야 돼. 모든도 부정, P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은 어떤 특정 부분만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부정하는 거야. 모든 X에 대하여 P다 할 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고 P다의 부정은 P가 아니다가 되니까 나 P다가 되겠죠.
어떤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렇게 의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그냥 개념만 설명드리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과제 노트 똑같이 배운 데까지 푸시면 되고 수요일 날 질문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 질문 정리 잘 해오시고 갑시다.